오늘 들려드린 노래는 썰을 오랜만에 조금 풀고 가자면, 여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죠. 작곡가기도 하고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3번이에요. 그래서 저 클래식 잘 모르지만 주변에 클래식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옛날에 학부 때 나 들어보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라, 입문하기 좋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추천을 해줬던 게,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트의 라캄파넬라라던가 아니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나 3번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입문하기에 쉬울 거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이 피아노 협주곡을 몇 개 썼는데, 몇 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1번하고 3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번을 되게 1번에서 약간 히트를 쳤다가 2번에서 약간 바닥을 치고, 근데 3번에서 다시 좀 부활을 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이에요. 3번. 피아노 협주곡 3번. 이거를 누가 연주를 했냐면 아르헤리치라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여성 피아니스트예요. 여기 계시죠, 여기. 그래서 아르헤리치라는 분인데, 저는 피아니스트 잘 모르는데 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이거를 뭐 여러 가지를 들어봤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만약에 내가 귀에 익는 게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이제 귀에 익어, 그러면 다른 연주를 들어보면은 되게 달라요. 이게 누가 지휘를 하고 누가 피아노를 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익숙한 게 생기면은 그런 게 진짜 들려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이분이 한 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이분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이면서도 되게 건반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되게 딱 또박또박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 버전에 비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이 버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게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아르에 리치 하이 퀄리티 컴플리트 버전. 요거 치면 이미 좋아요가 눌려 있죠? 진짜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되게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피아노 협주곡 3번 이거 지금 한 연주가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1, 2, 3악장 있는데 다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볼 만하고, 보통 1악장, 3악장이 좀 듣기 편하고 2악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지루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되게 좋아요. 1, 2, 3악장 다 좋아요. 특히 이제 만약에 오늘 쉬는 시간이 있다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피날레 부분 한 2분 정도 되는, 2분 3분 정도,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이라고 나오네. 이런 것도 있나? 여기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를 또 다시 들어봐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썰을 풀고 우리 남은 일정을 한번 봅시다. 남은 일정 우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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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요. 제가 개강할 때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우리 수업 진짜 어렵다, 진짜 양 많다, 들어야 될 거 많고 해야 될 거 많다, 힘들 거다. 그치만 힘든 만큼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그거는 보장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영상이 도대체 몇 개야. 막 플립드 러닝 하고 막 뭐 이것저것 하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전에 이런 거 했었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뭐 실루엣 코이피션트, SVD, PCA 이런 거 했었고,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했죠. 지난주에 MLE, MAP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뉴럴 네트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뉴럴 네트워크 진짜 맛보기만 볼 거예요. 이게 우리 수업이 머신러닝이라서, 요새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뉴럴넷은 좀 빼고 그 나머지 여집합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연계 전공에 제가 알기로는 딥러닝 관련한 수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뉴럴넷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분들은 그런 수업을 더 들어보세요. 딥러닝을 더 들어보세요. 저희 수업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로 뭐 그 정도로 이제 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처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의 뭐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으로만 다룰 거거든요. 근데 요것들만 해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하나의 분야가 됐잖아요.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더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번 주에 사전 강의로 여러분들 체인룰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랑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거고 이번 주 수요일에 쉽니다. 안 할 거예요. 대신에 녹화 강의를 하나 올릴 거예요. 녹화 강의를 하나 올릴 거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도 빨간 날이잖아요. 쉴 거예요. 대신에 플립드 러닝을 2개 올릴게요. 이거 뭐 사실 수업만 안 하다 뿐이지 들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 주는 월요일 수업하고 녹화 강의 하나 보고 또 이번 주 안에 플립드 러닝 2개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놓고 보면은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해요. 아 근데 요 사이에 너무 녹화 강의로 중요한 걸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불안한데 예를 들면 오늘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건데 오늘 뉴럴 네트워크랑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건데 백프로파게이션 이거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뒷부분을 녹화 강의로 떼워야 돼서 이게 약간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컨볼루션에 대한 거랑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 C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립드 러닝으로 대체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 거 간단하게 해보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플립드 러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빼드릴까요? 플립드 러닝 하나 뺄까요? 보기 너무 많아요? 반응을 해주면 빼드릴게요. 아, 네. 알겠어요. 요거 하나 뺍시다. 요렇게 합시다. 요거 하나 뺍시다. 요렇게 할게요. 요날 내 생각에는 이론이랑 파이썬 다 해볼 수 있어요. 요렇게 합시다. 즉석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13일날 헬프데스크 마지막으로 하고 기말고사 치고 이제 종강입니다. 와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네 치팅 페이퍼 허용할 거예요. 치팅 페이퍼 허용할 겁니다. 제가 전통적으로 요거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전통적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치냐면요. 중간고사 문제 더하기 중간 이후 수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 범위는 다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중간고사 문제가 똑같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중간고사 문제를 풀 줄 알면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 수업 중에서는 이제 범위가 됩니다. 요렇게 보통 내요.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이렇게 낼 거예요. 네. 치팅 페이퍼도 할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한 장, 앞뒤로 한 장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미리 기말고사는 좀 미리 공지를 해야겠네요. 다음 수업 때 하려면은 기말고사 한 주 전이니까 좀 미리 할게요.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안경이나 좀 닦고 시작하자.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잠깐만 뭐라고? 중간고사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면 어떡하나요? 뭐가 틀렸는지 제가 답지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답안지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올렸어요. 풀이는 안 썼는데 답은 올렸거든요. 네, 제가 문제지랑 같이 솔루션도 올려놨어요. 답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답 보세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숫자가 조금 바뀌는 정도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답을 외워서 쓰진 못해요. 답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값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대신에 문제는 진짜 똑같을 거예요. 문제 똑같아요. 그 작년도 기출 한번 보세요. 작년도 기출 보면은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기말고사에 다시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기출 다 올려드렸잖아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좀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좀 보고 기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번 중간고사라던가 보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뭐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이제 좀 뭐라 해야 돼? 뭐 메소드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도 직접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수식 같은 걸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주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뭐 파이썬으로 코딩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뭐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도 알려주지만 그 식을 그대로 넘파이를 써서 해보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 원리를 잘 이해했나? 그거를 이해를 했냐라고 하는 게 본인이 진짜 써먹을 수 있냐? 그런 걸 물어볼 겁니다. 근데 사실 기말고사 범위에는 그렇게 물어볼 만한 게 많지가 않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작할게요.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드디어 뉴럴 네트워크에 왔습니다. 그 유명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프로파게이션, 한국말로는 역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뉴럴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뉴럴 네트워크도 코스트를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미분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거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도 그런 식으로 학습을 돌려요. 그렇게 최적화를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는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미분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미분이에요. 사실은 미분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요. 그게 마치 배우겠지만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정방향으로 가는 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고, 저기 뒤에서부터 미분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서부터 인풋 방향으로 반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근데 사실상 뭐다? 뉴럴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를 구하자예요. 그거를 그냥 알기 쉬운 꼴로 잘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뉴럴 네트워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뉴런이라는 거를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뉴런, 우리나라 말로는 뭐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뉴런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여기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 나온 부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 부르는지 중요하진 않은데 수상돌기라고 해요. 뭐 영어로는 뭐 덴드라이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수상돌기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뉴런의 본체가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뉴런의 본체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수상돌기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단에 여러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막 가지처럼 뻗어 있는 이유, 여기가 막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하나의 뉴런에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내 앞단에 여러 뉴런으로부터 입력이 들어와요. 자극이 들어와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부분이에요. 요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내 앞단에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어서 걔네들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입력을 종합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뉴런은 마치 스위치 같아서 막 여기 앞쪽에서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오는데 그 입력을 다 합쳐서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스레시홀드가 있어요. 스레시홀드. 딱 문턱 값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역치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입력을 다 합쳐서 그게 역치보다 작으면은, 그 기준값보다 작으면은 나는 안 켜져요. 근데 이거를 다, 내가 받은 입력을 다 합쳤는데 걔가 특정 기준을 넘어. 그러면 난 켜져요. 이렇게 온오프가 돼요. 온오프. 그리고 켜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3번. 내가 활성화되면은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가 또 이제 막 여러 개의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뉴런이 여기도 한 개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랑 연결이 돼요. 여러 뉴런으로. 그쵸. 그러면은 그게 다시 다음 뉴런의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여러 개의 뉴런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어떤 거는 활성화가 되고 어떤 거는 활성화가 안 됐겠죠. 그것들이 막 여기 자극이 합쳐질 거예요. 그 자극이 다 합쳐져서 그거가 어떤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뉴런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 정도 자극이 많이 들어오면은 나는 켜져야겠다. 아직 기준보다는 작으니까 나는 안 켜질래. 만약에 켜지면은 내 다음으로 연결이 된 뉴런들을 자극을 줘요. 근데 내가 안 켜지면은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여기서 끝나요. 그런 원리로 돌아가요. 뉴런이라는 애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앞단의 여러 뉴런으로부터 입력들을 받아오고 그게 기준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을 하고 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한다. 요거를 직접 구현을 한 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의 뉴런은 단순해요. 별거 없죠. 이게 막 엄청 복잡한 기능이나 복잡한 추론을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주어진 거 다 합쳐서 기준 넘는지 따진 다음에 넘으면 다음으로 전달. 요거밖에 안 해요. 하나의 뉴런은 진짜 단순해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뉴런 하나하나는 진짜 단순한데 그게 정말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뇌가 하는 일이 진짜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는 게 되게 고등하잖아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되게 고등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뭐 상용화가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이미 사람은 너무 잘하고 있죠. 우리 이미 시각으로 들어온 거 다 판단해서 뭐가 길이고 뭐가 사람이고 자동차고 신호는 뭐고 이런 거 다 판단해요. 앞차랑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거 다 알아요. 보고 듣고 판단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을 하는 그게 사실은 얘가 하잖아요. 얘가
얘가 해요,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뉴런 하나하나는 진짜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시신경으로부터 뇌에 갔다가 팔다리로 뻗어 있는 그 구조가 이런 구조로 생겼는데, 그거는 그렇게 고등한 일을 한다 이거죠. 그게 지금 컴퓨터와 사람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리의 브레인이라는 거는 우리의 뇌, 그리고 그 뇌가 하는 어떤 연산이라는 거는 일단 뇌는 진짜 작아요. 머리에 들고 다니잖아요. 비록 머리가 제일 무겁다고 하지만 머리 안에 들어있죠. 작고 가벼워요. 우리 무슨 뭐 클라우드 서버 이런 거랑 비교해 보세요. 막 뭐 구글에서 돌리는 이런 컴퓨터에 비교하면 요거는 정말 포터블하죠. 에너지도 많이 안 먹어요. 나 20와트 되는지 몰랐네. 요새 그래픽 카드 벌써 와트가 세 자리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수의 뉴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수백억이죠. 수백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수백억 개가 있고 그 하나가 기본적으로 세 자릿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유닛 하나하나는 진짜 간단한데 그게 엄청 엮여 있다 이거죠. 볼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와이어다. 그 본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얼기설기 엮여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컴퓨팅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뭐 연산하는 거, 뭐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거. 컴퓨터가 훨씬 잘해요. 컴퓨터가 훨씬 잘해요. 훨씬 빠르죠. 훨씬 정확하죠. 그리고 반복도 잘해요. 이런 막 연산,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컴퓨터 잽이 안 돼. 우리는 지금 얘도 못 따라가. 얘가 뭐야? 계산기도 못 따라가잖아요. 컴퓨터에 비하면은 우리의 뇌는 그런 거에서는 그냥 컴퓨터한테 져요. 그냥 져요. 근데 공교롭게도 컴퓨터에 비해서 정말 빠른 게 뭐냐면 고등한 일들. 우리가 고등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좀 되게 애매해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뭔가 인지를 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고 뭐 연역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런 거 막 말하고 언어 막 소셜 인터랙션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해. 컴퓨터는 이제 할랑말랑 하는데 우리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걸 다 할 줄 알아요. 이게 참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되게 모순인 게 뭐냐면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진화의 측면에서 원래 시각이 가장 먼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시각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언어가 발달을 해요. 언어를 쓰는 동물은 흔치 않죠. 일단 사람이 제일 잘 쓰고 뭐 몇몇 동물들이 언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막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요. 이거는 거의 인간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진화적인 측면에선 고등해요. 근데 컴퓨터의 측면에서는 여기가 고등하죠. 요 순서로 오죠. 컴퓨터는 로직을 기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바이너리, 트루, 폴스가 가장 기본 단위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연산을 하고 그거 연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등한 일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등은 이 고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컴퓨터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그거죠.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썼지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사람처럼 해보자. 이게 출발점이죠. 우리가 뭐 그 전까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막 지지고 볶고 많이 해봤어요. 뭐 제일 그래도 히트를 쳤던 게 뭐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뭐 SVM을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봤는데 SVM 가지고는 그런 거 못해요. 뭐 그 기계 번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런 거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는 택도 없어요. 지금 딥러닝 나와서 하고 있지. 옛날에 SVM 시절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갔어요. 뭐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도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조금 할까 말까 했었는데 딥러닝 나오면서 완전 그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완전 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사람처럼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뉴럴 네트워크다. 우리 갈 길이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든 게 뭐냐면은 요런 이름으로 뭘 만들었어요. 스레시홀드 로직 유닛, 줄여서 TLU라고 많이 줄였었는데 요게 이제 뉴런을 본딴 거예요. 뉴런을 본따 만든 어떤 최초의 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스레시홀드 로직 유닛이란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인풋이 들어와요. 인풋이 이 당시만 해도 바이너리였어요. 그냥 온오프예요. 온오프. 바이너리. 0 아니면 1로 들어오는 바이너리 값. 아니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이너리로 들어오는 값이 있었고, 그렇게 인풋이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 웨이트를 하나씩 곱해요. 여기 지금 스칼라 3개가 있으니까 웨이트 1, 2, 3 해가지고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해요. 이게 아까 뭐예요? 1번 여러 입력을 받아서 걔네들을 종합하는 거. 아까 뉴런이 맨 처음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웨이티드 썸을 한번 구해요. 그 다음에 무슨 색으로 했냐? 초록색으로 했네. 그 다음에 뭘 해요? 스래시 홀드를 해요. 스텝 펑션으로. 스텝 펑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요렇게 생긴 거죠. 어떤 기준값이 있어서 기준값을 넘으면은 ON이고 기준값을 안 넘으면은 OFF예요. 그런 함수를 하나 둬요. 요게 2번이죠. 그러니까 요거 웨이티드 썸을 한 게 기준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요. 그 다음에 걔를 다음으로 넘겨요. 그 결과, 그 스텝 펑션의 결과를 이제 연결이 된, 내 다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다음 뉴런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런을 본따 만든 맨 처음에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인풋부터 여기 아웃풋까지를 그냥 함수로 나타내면은 먼저 웨이티드 썸을 구해요. 뭐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 웨이트가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입력값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서 요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은 웨이티드 썸이 구해지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걸 스텝 펑션에다 넣어요. 그게 최종 출력이다. 그러면은 x가 들어왔을 때 주어진 파라미터 w를 가지고 출력값 hw를 구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냥 사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다? 뭐 TLU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거를 잠깐만. 그래서 뭐 스텝 펑션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용한 스텝 펑션 내지는 나중에는 이거를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하는 함수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썼었죠. 뭐 요렇게 생긴 함수도 쓰고 아니면은 요렇게 생긴 함수도 쓰고, 그러니까 0 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또는 1, 어쨌든 기준값을 보고 그거 넘냐 못 넘냐 뭐 그런 거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엮었어요. 첫 번째로 엮은 거예요. 레이어 한 개짜리로. 레이어를 하나를 둬서 예를 들어서 2차원의 입력이 들어와요. 2차원의 입력이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 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1이 나오는 또 바이어스 그 노드를 하나 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뉴런을 3개를 뒀어요. 뉴런을 3개를 둬서 여기 하나, 둘, 3개의 인풋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3 곱하기 3이니까 총 9개의 연결이 있겠죠. 여기를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웨이트가 9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첫 번째 뉴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웨이트, 요 웨이트, 요 웨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뉴런 하나마다 지금 3개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뉴런 하나당 파라미터 3개. 그래서 총 9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웨이티드 썸, 여기 각각의 뉴런 안에서는 웨이티드 썸 구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거친 다음에 아웃풋을 내놔요. 예를 들자면 3차원으로 여기 3차원의 아웃풋을 내요. 이렇게 2차원 입력부터 3차원 출력까지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얘를 이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코스트를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네. 그렇게 정의한 코스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룰을 만들었었겠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예전에 좀 봤던 꼴이죠. 이렇게 에러에다가 인풋을 곱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고전적인 방식,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나요? 거기서 유도를 했더니 이런 꼴이 나왔는데 TLU라는 걸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했더니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같은 거를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나올 때 이게 중요하죠. 기존에 있는 거를 내 방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타당하다, 얘도 타당하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시작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레이어를 늘려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넌리니어한 걸 써요. 아까는 그냥 바이너리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함수를 써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펄셉트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뉴런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뉴런을 펄셉트론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펄셉트론을 멀티레이어로 쌓았다. 그래서 MLP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었죠. MLP라고도 불리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죠. 여기는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썼네요. 어쨌든 다 비슷한 거예요. 요거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결국에는 아까랑 똑같은데 레이어가 늘어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다른 걸로 바꾼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히든 레이어라는 걸 만듭니다. 원래 레이어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인풋부터 아웃풋까지의 관계를 바로 한 번에 기술을 했잖아요. 바로 뉴런 하나만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만 거쳐서 바로 다이렉트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사이에 숨어있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숨어있는 노드들이 있다. 숨어있는 뉴런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 관계를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숨어있는 새로운 어떤 값들, 그것들이 숨어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기술을 하는데 얘네들이 참여를 한다.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인풋은 2차원이죠. 인풋은 2차원이고 아웃풋은 3차원인데 그 사이에 심지어 여기 히든 레이어에는 바이어스 포함을 해서 요렇게 뉴런이 5개가 들어갔어요. 인풋이나 아웃풋보다 더 많은 숫자를 뒀어요. 이걸 통해서 더 복잡한 모델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웨이트도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됐죠. 여기 사이에 웨이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웨이트도 필요하죠. 지금 화살표 하나하나가 커넥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넥션 하나하나마다 웨이트가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스칼라가 하나하나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모델, 더 많은 파라미터, 그리고 일단 숨은 레이어를 하나 더 봤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여러 가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스텝 펑션, 요 빨간 거만 썼었는데 그거랑 비슷하지만 이제 바이너리가 아니라 뭐 실수 형태가 되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라던가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던가, 그래도 이것들은 미분이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물론 미분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막 매끄러운 모양이 아니라 막 디스크리트한 모양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디테일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액티베이션 펑션의 모양이 스텝 펑션이 아니라 이제 뭐 뒤에서 나오는 렐루 같은 거, 렐루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액티베이션 펑션도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 단에 요렇게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그 전에 나온 출력값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값을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요.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제 확률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확률 값이 3개가 튀어나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로 확률이 나오도록 해주는 레이어가 소프트맥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확률 값이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건 어디에 쓸 수 있어요? 3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싶으면,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풀고 싶으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다가 보통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둬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로 바꿔요. 여기 첫 번째 값은 1번 클래스에 대한 확률, 두 번째 값은 2번 클래스에 대한 확률, 세 번째는 3번 클래스에 대한 확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0.7, 0.2, 0.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번 클래스라고 판별을 내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면은 이렇게 확률로 바뀝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두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네.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딥피드포드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뭐 멀티레이어가 되고요. 레이어가 많아져요. 지금 하나만 보여줬지만 레이어를 더 많이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풀리 커넥티드예요. 앞 레이어의 모든 뉴런이 다음 레이어의 모든 뉴런, 여기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어디 빠져있는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뉴런이 그 다음에 모든 뉴런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풀리 커넥티드라고 해요. 뭐 줄여서 FC 레이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피드백이 없어요. 오로지 앞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한 방향으로 가요.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그 전개가 되는 방향이 오로지 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커넥션은 없어요. 지금 일단은 없어요. 뭐야? 그리고 뭐 넌리니어한 거 쓰죠.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 백 프로파게이션이 등장을 함으로써 얘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학습을 용이하게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다가 히든 레이어가 지금 2개 들어가 있죠. 인풋 레이어부터 아웃풋 레이어까지. 여기다가 뭐 아웃풋 시그널을 다이렉트로 쓸 수도 있고, 이러면은 뭐 리그레션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소프트맥스 하나 더 둬서 이렇게 3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뭐 아까 시그모이드도 보여줬고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도 보여줬고, 요새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보통 줄여서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그래서 렐루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요거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여기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그냥
요 Z가 그냥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은 0, 0보다 크면은 그 값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렐루라고 하죠. 하여튼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여기까지는 쉽고 재밌고 그냥 아주 상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얘기였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좀만 쉬었다 할까요? 저 물 좀 떠올게요.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forward propagation,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정방향.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반대로 가는 역전파. 요거 두 개를 배울 건데 두 개는 목적이 약간 다르죠. 두 개는 목적이 약간 다르고 forward propagation은 금방 합니다. 문제는 back propagation이에요. 오늘 강의 자료 보시면 지금 전체가 37페이지인데 지금 19페이지밖에 안 왔어요. 근데 forward propagation 몇 페이지 안 돼요. 요게 다야. 나머지 다 back propagation이야. 근데 막 보면은 막 무시무시한 식들이 막 엄청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 오늘 back propagation 끝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들어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녹화 강의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forward propagation은 뭐냐면은 주어진 입력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뭐 모든 웨이트들이랑 뭐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 이런 거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히든 노드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히든 노드에서의 계산을 맞춰야 돼요. 그쵸? 여기 뉴런 하나마다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 하나 내고 그거를 모든 노드에서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례차례 해야 되죠. 인풋부터 시작해서 인풋 그 다음 레이어, 그 여기에서 그 다음 레이어, 또 그 다음 레이어, 그렇게 아웃풋 레이어까지 차곡차곡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력값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은 코스트까지. 우리가 이제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코스트도 하나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 코스트까지 다 구하는 거. 이렇게 정방향으로 구하는 거.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 구하는데 파라미터가 일단 필요하고요. 파라미터가 있어야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출력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뉴런에서 그 값이 뭔지 다 계산해야 돼요. 거길로 들어왔을 때 웨이티드 썸이 얼마였고 그 웨이티드 썸을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넣었을 때 그 출력은 뭐고 그래야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계산을 다 맞춰야 돼요. 그거를 다 모든 위치에서 다 구한 거, 그거를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그레디언트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레디언트는 전혀 안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넘어가고 여러분들 여기를 명심하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노테이션입니다. 노테이션. 그러니까 변수가 막 엄청 많이 나올 건데 변수가 그냥 x, y, z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많거든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아래 첨자, 여기 본체가 있으면은 여기 아래 첨자를 달아요. 그리고 위 첨자도 달 거예요. 이 아래 첨자, 위 첨자에다가 뭘 쓸 건지 약속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 첨자, 아래 첨자를 직관적으로 딱 보고 얘는 무슨 파라미터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어렵지 않아요.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아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보세요. Z는 뭐냐면은
웨이티드 썸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렇게 뉴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뉴런이 하나가 있어서 맨 처음에 Z를 구해요. 여기 앞에 있는 뉴런들로부터 웨이트를 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합치면은 Z가 될 거예요. 그래서 Z는 웨이티드 썸이에요. A는 뭐냐면은 Z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나온 출력 값을 우리가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는 값은 A예요. 그래서 Z랑 A 사이에는 여기 사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만 존재하죠. Z랑 A 사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만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를 달 거예요. Z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고 여기 밑에 위부터 합시다. 위에 L을 붙일 거예요. L은 뭐냐면은 L번째 레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속해 있는 애들, 여기 속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L번째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뉴런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속하는 애들은 다 위첨자로 L을 가지고 있어요. 위첨자로 L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래첨자로는 K번째 뉴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L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의 웨이티드 썸이니까 ZL1이라고 쓴 거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지금 L번째 레이어에 속해 있는 K번째 뉴런의 웨이티드 썸이니까 ZLK라고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도 그 L번째 레이어에 K번째 뉴런, 지금 같은 뉴런에 속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ALK라고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다?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은 ML개가 있어요. 이거는 L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되죠. 총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아래 첨자가 쭉쭉쭉쭉 붙어서 제일 마지막 게 뭐다? 라지 M L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위에다가 쓰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몇 번째 레이어를 위 첨자에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는 약속하기를 라지 M을 쓰면은 그 레이어에 몇 개의 뉴런이 있는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뉴런의 개수를 라지 M으로 쓰겠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변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술을 할 거예요.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 더.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웨이트. 일단 W는 웨이트예요. W는 웨이트인데 여기 위에 뭐 K, J 이렇게 붙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도착하는 레이어예요. 내가 도착하는 레이어를 썼어요. 내가 출발하는 걸 쓸 수도 있고 도착하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L번째 레이어에 도착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도착하는 데가 L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레이어를 위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 내가 도착하는 뉴런이에요. 내가 도착하는 뉴런을 아래 첨자의 앞자리에다가 쓸 거고 내가 출발하는 뉴런을 아래 첨자의 뒷자리에다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요거 웨이트죠. W니까 웨이트예요. 도착하는 레이어는 L번째 레이어고 그 중에 K번째 뉴런으로 도착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근데 출발을 여기서 했죠. 출발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어서 쓰면은 Z의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바이어스 텀을 포함을 한다면은 0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점점점 뭐 이것까지 다 쓰자면은 요렇게 되겠죠. 뭐를 지금 식으로 쓴 거냐면은 여기 정확히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웨이트 각각 곱해서 얘가 구해지는 거를 방금 얘기한 그 노테이션을 따라서 쓰면 이거예요. 그쵸?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의 웨이티드 썸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앞에 레이어의 0번째 뉴런, 요 바이어스죠. 1이에요, 1. 그거의 액티베이션 값, 출력 값에다가 웨이트를 하나 곱해야 돼요. 웨이트는 도착하는 레이어, 도착하는 뉴런, 출발하는 뉴런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다 쭉 전개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0부터 L-1번째까지 요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나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도 그렇고 백 프로파게이션도 그렇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거 매 학기 이런 얘기 하는데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이번 학기 수업에서 어려운 게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백 프로파게이션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되게 자질구레하고 막 엉켜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쉬운데 복잡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복잡해요. 따지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복잡할 뿐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써볼게요. 그러면은 A의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쓸 거냐면은 시그마를 쓸 거예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마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특히 만약에 각각의 레이어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달리 한다면은 시그마의 L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같은 거 쓰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간에 요렇게 쓰면 되죠. 웨이티드 썸을 요렇게 막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구해요. 그 웨이티드 썸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으면은 A로 바뀌죠. Z가 A로 바뀌는 거. Z가 A로 바뀌는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만 거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노드랑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이 어떤 동그라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된 애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화살표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 강의 안에 마지막 A의 위첨자가 L로 돼 있는데 요거요? 여기요? 요거 말하는 건가요? 뭐 말하는 거죠? 여기요? 여기에 A, L 맞아요. 네. L 맞죠. 여기 요 뉴런이 지금 L번째 레이어의 K번째 뉴런이니까 LK 맞죠. 그 왼쪽. 아, 얘 틀렸네. 얘 틀렸어요. 어우, 예리한데요? 요거죠. L 빼기 1 돼야 되죠. 요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든 뉴런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다? 이거다. L번째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ZK의 L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방금 한 거죠. 그리고 웨이티드 썸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L번째 레이어에 들어있는 모든 뉴런의 웨이티드 썸을 벡터 하나로 만들면은 이렇게 모든 액티베이션 값을 벡터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W라는 행렬 하나를 곱하면 돼요. 요거 그냥 행렬 곱으로 표현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벡터에 대한 함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K를 0부터 1 해가지고 ML개까지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식 하나로 표현이 되죠. 여기 안에 벡터로 다 쌓여 있으니까.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오히려 얘를 더 많이 볼 거예요. 하여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계산도 이렇게 하겠죠. 뭐하러 이거 다 썸을 하겠어요? 그냥 행렬 곱하기 벡터로 끝내면 되죠. 여기 막 구구절절 썼지만 방금 다 설명한 그 노테이션이에요. 어쨌든 forward propagation은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뭐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죠.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출에도 한번 구했던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갖다 놓고 뭐 forward도 구해보고 backward도 구해보고 뭐 그런 거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해야 돼요.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라지 L이 붙어 있잖아요. 라지 L. 라지 L은 보통 뭐냐면은 마지막 레이어예요. 마지막 레이어 L. 마지막 레이어에 웨이티드 썸까지 구했어요. 웨이티드 썸까지 구한 거죠. Z까지 구했어요. Z에서 A로 넘기진 않았어요. Z까지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뒀어요. 여기가 소프트맥스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Z를 마지막 Y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X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 구하고, 아이고 L이라고 썼다.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쭉쭉쭉쭉 왔겠죠. 여기에 지금 필요한 파라미터가 요거죠.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얘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서 마지막 레이어에 웨이티드 썸을 구해요. 그 다음에 Y를 구해요. 요게 최종 출력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최종 출력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뉴럴 네트워크예요. 얘가 입력이죠. X를 넣어서 Y를 구하는 건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Z랑 A들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 출력을 구할 이 Y 여기가 뭐냐면은 소프트맥스 레이어다.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레이어 예를 들어보면은 제일 마지막 레이어에서 만약에 뭐 노드가 딱 3개가 있었다 쳐요. 얘가 1, 얘가 10, 얘가 5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y1, y2, y3를 구하거든요. 구하려면은 다 이렇게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하려면은 익스포넨셜 1, 익스포넨셜 10, 익스포넨셜 5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각각에다가 익스포넨셜 다 취한 다음에 두 번째 거. 익스포넨셜 각각에다 다 취해서 더한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게 소프트맥스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1이 되죠. 무조건 1이 나오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버렸으니까요. 요렇게 소프트맥스 레이어라는 게 요렇게 생깁니다. 요게 우리의 출력값이고 일종의 확률로 볼 거예요. 일종의 확률로 봤을 때 드디어 얘가 등장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여기 Y값, 소프트맥스를 거친 Y값이 일종의 확률이 되잖아요. 총 1번부터 라지 K개까지, 여기 K라고 써도 되지만 이거를 뭐 ML개라고 써도 되겠네요. 뭐로 쓰든 상관없어요. 우리 약속의 일관성을 갖자면은 ML이라고 쓰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총 ML개, 라지 M, 라지 L개의 Y값들이 뿅뿅뿅으로 나와 있고, 걔네들이 이제 얘가 1번 클래스일 확률, 2번 클래스일 확률, 3번 클래스일 확률이잖아요. 여기에
타겟 밸류가 주어질 거예요. 지금 하나의 샘플에 대한 거죠. 샘플 하나 들어왔을 때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샘플에 대한 타겟 밸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of k 코딩으로 들어가 있어요. 1 of k 코딩이니까 0 또는 1로 돼 있고 1이 하나만 나왔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정답이니까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2번 클래스에 속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도 확률로 보고 얘도 확률 분포로 보고 얘도 일종의 확률 분포로 봐서 얘네 두 개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배웠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y라는 확률 분포와 t라는 확률 분포, 0 또는 1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확률 분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크로스로 엔트로피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해요. 그리고 뭐 나눠주죠, 적당히. 그냥 평균을 내는 거죠. 요렇게 코스트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사실은 엔트로피 E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E도 그러니까 T1, T2부터 해가지고 T 뭐 K개 또는 얘가 필요하겠죠. 저 개수만큼 타겟 밸류가 들어있죠. 뭐에 대해서? 요게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샘플이 100개가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100세트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 y1, y2부터 해서 yk 또는 ml까지 필요하죠. 요렇게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주어지는 값이죠. 타겟 밸류는 학습 데이터에 그냥 주어지는 값이고, 얘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인풋부터 시작을 해서 인풋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이거 구하려면 아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Z2 뭐 이런 거 쭉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하나 구할 때도 이거 다 필요하고 얘 구할 때도 이거 다 필요하죠. 그렇게 각각을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얼기설기 다 엮여 있어요, 파라미터들이. 어쨌든 크로스 엔트로피를 요렇게 구하면 된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얘가 범인입니다.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해야 돼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백프로파게이션인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x1, x2라는 2차원의 입력이 와요. 바이어스는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z1 이렇게 딱 3개만 둘까? 그리고 레이어 2개 더 볼게요. 그 다음에 y1, y2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소프트맥스 구할 때 이거 다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구해져요. 요렇게 구해지죠. 만약에 지금 뭐 x1, x2부터 해서 x 라지 n개가 있어요. 그때 t1, t2부터, 아니 이것도 벡터죠. 1 of k 코딩이니까 요렇게 있을 거예요. 얘 하나가 2차원이라서 그거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넣어요. 그러면 얘까지 구해지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값 1 of k 코딩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구해요. 또 두 번째 샘플을 여기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의 타겟 밸류 구해요. 크로스 엔트로피 구해요. 그래서 두 개 더해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사실 지금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요게 라지 n개가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에 대한 전체 합이에요.
모든 샘플의 전체 합입니다. 다만 그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때문에 샘플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파라미터 뭐야? 요렇게 두 개 있죠. 또 얘랑 얘 파라미터도 있죠. 얘랑 얘 파라미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얘 그리고 요거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아, 그리고 A를 빼먹었네. 여기서 A로 전환은 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A로 전환되는 거 그냥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A 한 번 나오겠네. 문제는 뭐냐면 얘가 뭐에 대한 함수냐면 얘도 필요해요. 얘도 필요해요. 얘도 필요하죠. 얘도 필요해요. 근데 얘네를 구하기 위해선 얘네도 필요해요.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A 값들 다 필요하죠. 여기 웨이트가 다 들어가야 돼요. 또 얘 구하려면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 구하려면은 이거에 요 웨이트 다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얘 구하려면 뭐냐면 얘가 모든 것에 대한 함수예요. 여기 그려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를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요.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고 싶어요. 얘가 바뀌는 순간 얘가 바뀌죠. 얘도 바뀌죠. 얘네가 바뀌죠. 얘네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바뀌어요.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거 하나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얘를 어떤 웨이트에 대해서도 다 미분을 해야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은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거를 구하는 여정. 이 크로스 엔트로피. 얘를 임의의 파라미터라고 하면 웨이트죠. 몇 번째 레이어가 됐든 몇 번째 뉴런에서 몇 번째 뉴런으로 가는 어떤 웨이트가 됐던 간에 이 코스트를 걔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걸 구하는 여정이 백 프로파게이션이 될 겁니다. 시작도 못했네.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하여튼 그거를 구하는 여정이 될 거라고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이 노테이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노테이션을 절대 잊지 말고, 이게 구해지는 모든 과정을 그냥 뭐 Z에서 A 가고 Z 구하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백프로파게이션 유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그 사이에 녹화 강의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알아서 보세요. 그거는 녹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출첵 안 할 거고, 플립드 러닝은 뭐 했던 것처럼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길고 길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